아, 망했어요. 마이크가 꺼졌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그냥 진도를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보내야지 뭐 어떡해. 다행이야. 그래도 아직 처음부터 지우지는 않았으니까 저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앞에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거 아니야. 그나마 이해 안 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도 하지 않을까? 알고 있겠지. 혹시 모르면 나중에 따로 설명하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얼른 듣다 여기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지 뭐. 아, 마이크 왜 안 켰지? 아씨. 열받게 해서 그러잖아. 아까 하다 한번 꺼가지고. 아이씨.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와서 다시 어쩔 수 없다. 저것은 이때는 얘 음수지.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x 플러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아, 어쩐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더라니. 5x가 10보다 큽니다. 그러면 x가? 5x가 못했으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되나 그럼 결국? 예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에 뭘 찾는다? 공통범위 공통범위를 찾는다. 그래서 공통범위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놈과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놈, 요 둘의 뭘 찾으라고 이제? 공통범위 합집합이죠. 공통범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얘랑 공통범위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네들은 공집합이에요. 겹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요 그래서 얘랑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애초에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랑 3보다 작은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아예 반대되는 범위를 얘기하는데 공통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저 와, 심화를 하는데도 여기를 아직도 이렇게 막 헷갈려하고 헛소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속이 뒤집어진다 그냥. 그래서 수질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합집합을 찾아보라고 한 거지. 합집합을 찾아보면 2에서부터 3 전까지고 3부터 3분의 14까지인 거니까 결국 둘이 합쳐져 버리지. 그래서 예.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지금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쓸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 저 딱 이어지는 거죠. 절대값이 2개 이상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부등식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함수 문제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함수로 해석 바꿔서 해석을 해요. 이게 훨씬 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fx라고 잡으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린 말 그대로 fx라는 어떤 식이 있을 때 걔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위한 범위를 찾을 때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 2차 부등식 니네 이런 거 배울 때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그래프 그려서 아래로 블록이고 그럼 얘 해가 1이랑 3이니까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다. 즉 x축보다 위쪽에서 그려지는 범위가 여기랑 여기야. 이런 거 배웠었단 말이야. 그치? 이게 함수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였거든. 오케이? 근데 꼭 2차 부등식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부등식들도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얘가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몇 차든 상관없고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저런 놈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자라는 얘기냐면 D가 0보다 그러면 갑자기 뭔 헛소리죠? y는 fx 지금 함수라고 했는데 d는 방정식이잖아. 여러분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이렇게 짓거리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하라고. 얘를 y는 fx를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거가 x축 위에 x축 위쪽 그러니까 x축 위가 아니라 x축 위쪽 방향이에요. 위쪽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찾자로 바꾸자는 얘기야. x값의 범위. x값의 범위를 찾자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똑같은데 x축 어디 쪽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러면? 밑에. 아래쪽이겠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2차 부등식을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야. 우리가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잖아. 그죠? 요거를 생각하자라는 거야. 근데 저기 등호 그럼- 있으면은 같을 때도 그렇죠. 등호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위쪽뿐만 아니라 x축과 만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야. 이 등호는 뭐라고? x축과 만나는, 접하는 아니에요. 만나는이에요. 만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fx가 아니라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로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를 fx와 g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러면 그 교점 기준. y는 fx와 y는 gx에 gx를 비교했을 때 이거 와라고 하지 말고 이거 가라고 할게요. 이거 가. y는 fx보다 위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가 돼요.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반대로 하면 되겠지 그냥. 아래쪽으로 바꾸면 되겠지. 얘도 fx, gx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똑같은데 이거보다 여기가 아래쪽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될 것이다 라고 바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포물선을 y는 fx라고 하고요. 포물선이 아니라 곡선을, 직선을 y는 gx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점 a, A 여기를 B, C, D, E, F, G. 이것도 D를 여기다 쓰지 말고 X축에다가 적는 게 자, 지금 여기 A, B, C, 여기 D, E, 여기가 F, 여기가 G. 이런 상태야.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fx가 gx보다 클 때는 언제냐? x가 a보다 크고. fx가 요거죠? 네. gx는 요거지. 그럼 fx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잖아. a보다 크고 d보다.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계속 위에 있어. 쭉 가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게 a와 d니까 요거의 범위가 일단 x가 a에서 d 사이다. 일단 여기까지 나오지. 또는 x가 g 쭉 따라가서 여기서부터네. 크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x가 g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예. 이해됩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둘이 만나는 교점도 얘기를 하라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만 같이 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절대값 2개 이상인 애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죠. 세수대야 그거 하는 거. 네. 지성이도 A반에 있을 때 한번 내가 설명했을걸 그거? 그때요? 아니 뭐 했었지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같이.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알 테니까 그냥 말로만 쓸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절대값 x 플러스 1,
x-2 이렇게 돼 있을 때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방법이 뭐야? 그냥 우리 기본적인 방법 어떻게 하라고? 그거. 범위를 나눠서 이 각각의 범위 나눠서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범위 나누기. 이 범위 나누기 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방법이고 모든 교재에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시 설명을 안 할 거야. 굳이 다시 풀진 않을게요. 그냥 우리 그 세수대야 하는 것만 할게. 오케이? 세수대야 그리기.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어떻게 해, 처음에?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누는 건 똑같아. 근데 이제 얘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를 -1과 2로 쪼개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나눌 때 -1과 2로 나누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 두 개를 이제 따로 함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이거랑 같은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해서 그림을 여기다 그릴 거야. 범위를 나눠놓고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놈 얘를 뭘로 잡아라? 얘를 fx로 잡고 뒤에 있는 걸 gx로 잡으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해라? fx가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리고 gx는 5. 이 두 그래프를 이것처럼 똑같이 비교해 보라는 얘기라고 그냥. 그래서 그려요. fx부터 그립니다. 그럼 그리려면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3이 나오고요. 2를 대입해도 3이 나와요. 근데 얘네가 어차피 절대값이 없어지면 1차가 될 거라는 거 알지? 또는 얘는 부호 반대로 뒤집어서 나오면 그냥 상수함수 x축과 평행한 직선 될 거라는 거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거고 그럼 이거 -1보다 작으면 얘는 둘 다 음수일 테니까 -2x 어쩌고 나올 테니까 내려갈 거야. 얘는 3에서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건 gx는 5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이니까 5는 요렇게 그려서 얘가 y는 5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 이건? fx가 그치 얘가 이 5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니까 우리는 여기를 찾은 거야. 여기 요 구간을 지금 찾으려고 온 거야. 여기를 맞습니까? 그럼 요 구간을 체크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떤 x값만 찾으면 되냐면 여기와 요거 요 두 개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교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요 함수를 찾아야겠죠. 요 함수를 찾아야겠지. 언제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보다 왼쪽 범위니까 이게 뭐야 지금? 둘 다 음수일 때지. 맞아? 둘 다 음수일 때 이거 함수는 y는 -2x 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 맞아? 요쪽은 y는 얘 둘 다 양수일 때니까 2x-1 이거 함수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y 값이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x는 얼마여야 돼? 2요. 2야 2? 아니 -2 아니야? 마이너스. -2는 맞아 근데?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x인지 몰랐어. 여기가 -2죠 그러면 요 값이. 여기는 여기다 5 집어넣는 거니까 3입니다. 여기는 3이네요. 따라서 요거의 부등식의 해는 따라서 어떻게 쓰면 돼?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와. 기억납니까 이거? 몇 번 했던 건데 그래도 됐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1차 부등식은 사실 근데 이미 문제풀이도 다 했던 부분이라서 일단 이 개념 같이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2차 부등식 또 좀 쓰고 정리를 좀 한번 한 다음에 이어서 문제풀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네 그냥 할까? 그냥 하죠. 이어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2차 부등식은 앞에 지운다잉? 공부해야 된대요. 쉴까를 생각했는데 쉬기도 시간이 애매해서. 자, 그 다음 08번. 이차 부등식.
2차 부등식도 뭐 기본적인 풀이는 다 알 건데 우리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2차 부등식 그냥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 딱 줬어. 그래서 해를 구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해를 구하는 가장 기본은 뭐야?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가 아니니? 인수분해 아니니 우리? 인수분해 안 될 때 근해 공식 쓰죠? 그래서 인수분해 먼저 하잖아. 그래서 이런 꼴로 나와. x-알파, x-베타.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이런 두 가지 꼴로 나타나게 되겠지. 맞아? 그럼 저 때 어떻게 나오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모르죠.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먼저 언급해야 되지. 네. 일단 여기서 알파가 베타보다 큰 거라고 합시다잉. X가 마이너스 베타보다 아니 X가 베타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다. 그러면 x가 이렇게 나올 거고 작으면 얘도 사이값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사실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는 2차의 경우가 되면은 근이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마찬가지로 함수로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갑시다. 우리 2차식이니까 형태는 이렇게 돼서 아래로 블록인 형태 알파랑 베타 이렇게 돼 있는 형태 또는 이렇게 돼서 접하는 형태 또는 붕 떠 있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함수도 있죠. 함수. 요 함수식을 내가 너무 높게 그려서 fx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럼 이거는? 네. 그럼 아래로 블록이니까 a의 부호는 뭐였겠냐? 플러스. 플러스였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그리는 애들은 전부 다 a가 양수인 거고 알파보다 지금 베타가 더 큰 상태예요. 자, 얘는 fx는 a의 x-알파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fx는 어떻게 생겼겠어? 해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허근의 형태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굳이 쓰지 않을게요. 뭐, 표현하려면 표현은 되겠지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둘게.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런 꼴로 나타날 거다라고 한 건데 그럼 얘를 전개한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풀어 나가야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쓸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와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0보다 크다야. 그러면 요 그림일 때는 얘가 0보다 커지는 건 뭐라고 써주면 되냐? 그러면 이제 연결식이 0보다 잘 뭐라는 거야 자꾸 너는. 맞지 않아요? 이거의 해가 0보다 크대. A의 부호가 그럼 요거의 해는 뭐라고 써주면 돼?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작고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까? 예 작으면 이 밑에를 얘기하는 거잖아. 알파 사이 알파 베타 사이 작으면 이거를 좀 색깔을 구별을 할까? 아예 그냥 해. 자 그러면 얘가 알파보다 X가 크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나오나? 네. 여기는 S가 알파 이하 S가 베타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저봐 또 자고 있어. 씨. 얘는 알파에서 베타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파트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 되고요.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예? 0보다 큰 범위래. 뭐라고 써야 돼 여기는? 없습니다. X가 알파가 아닌 거 저봐 졸다 깨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 봐. 지금. X가 알파일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얘 뭐야? 0보다 큰 범위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데 알파일 때 빼곤 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x가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알파보다 작고 첫 번째, 그냥 부등식의 형태로만 나타내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알파보다 클 때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또는 뭐라고 써도 된다? X는 알파가 아니에요. 모든 이거 실수. 모든 실수.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얘기를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재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밑에 거보다 위에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 걸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게 더 기억하기 좋아요. 써먹기도 더 나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 이거 그림에서? 0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 아니요. 없으면 뭐라고 쓰면 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큰데, 다 큰데, 같은 게 하나 있었잖아, 지금. 그럼 결국엔 이건 전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모든 실수. 자,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밑에 있거나 0이랑 만나거나. 근데 0이랑 만나는 거 하나 있잖아. 언제? A일 알파죠.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X는 알파. 이거 하나만 딱 떨어지는 경우야.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얘는 0보다 큰 거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건 그러면 해가 없을 거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것도 없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죠? 그럼 이런 상황들이 될 때에 대한 그 개수나 이런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x의 범위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가 명확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해가 두 개의 범위로 얌전히 딱 나눠져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해가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뭐인 상태? 0보다 큰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오는데 해가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다잖아. 알파라는 하나의 숫자보다 크고 작은 것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또는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거나 해가 한 개만 나올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야? 중근.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 그래서 판별식 D가 0인 경우겠구나. 맞아? 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럼 다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거나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는 해가 0보다 작다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해를 봤더니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 상황일지 이 상황일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맞아? 해가 없거나 부등식인데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성립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뭘로 쓰는 경우가 많겠어? 그럼 보통 두 가지를 섞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같이 합쳐서 쓰는 경우들이 꽤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가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해가 특수하다는 게 어떤 경우야? 그래서 부등식에서 아예 없거나 모든 실수.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한 개만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 이게 우리가 특수한 경우 아니야? 대부분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얘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이럴 때 우리가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해가 특수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예. 제일 먼저 뭐부터 해?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었으니까 해가 특수하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시 문제를 읽어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는 거야. 어떤 그래프의 상태여야 되는가? 내가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래프 확인하기야.
그래프 생각하기가 1단계예요, 무조건. 그럼 그래프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아래로 블록인 거 이렇게 세 종류 있지. 내가 사실 이거는 A가 0보다 큰 경우만 얘기를 해서 아래로 블록만 생각을 했지만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인 경우도 있잖아. 그 그래프의 형태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지냐? 9가지. 6종류죠. 어떻게 9개가 나오지? 6가지죠.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아래로 블록인 거 이거나 접하는 거나 붕 뜨는 거 또는 위로 블록인 경우 이 6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상황과 맞는 그래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야. 6종류 중에서 모두 고르는 거야. 이거 중에서 모두 고르기. 근데 모두 골라봐야 대부분 2개밖에 안 돼요. 많아야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모두 고르고 그거에 맞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걸 모두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블록 방향을 먼저 파악하고요. 블록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화살표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그래프를 고른다라는 게 골라서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블록 방향 확인해서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블록일 때 점 2개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위로 블록일 때도 뭐 2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 이거 뭘로 판단해? 판별식으로 하죠. 그래서 블록 방향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플러스 10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한대.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으라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 자 근데 얘가 아래로 블록인 상태인 거 아닙니까? x제곱이 양수인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x축을 기준으로 항상 0보다 큰 거는 붕 뜨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 그럼 내가 2가지 판단하면 된다고 했지. 블록 방향과 판별식. 블록 방향은 근데 이미 결정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볼 필요 있어? 없어요. A가 여기는 x제곱 계수 1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블록 방향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지금. 그지? 그 다음에 판별식 쓰래. 그럼 판별식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앞에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그냥 냅다 써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그리고 붕 떴네. x축과 만나는 게 없네. 그럼 판별식이 뭐다? 0이다. 0보다 작다죠.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5랑 마이너스 2가 나올 테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 이렇게 나오나요?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 그냥 얘 들어준 거긴 한데 문제 풀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 아야, 나눠 그냥. 실근의 부호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눕시다. 그냥 이거랑 근의 분리랑 나눌게요. 자,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부호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부호를 판단을 하는 방법이 부등식의 풀이로 가게 되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개의 근이 양수다, 음수다, 2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좀 제발 좀 기억해놔. 제발 좀 외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따지려면 우린 2가지를 판단해요. 뭐뭐 하냐? 기억나냐? 한판축. 한판축. 그럼 근해 불리고. 야, A반의 위험을 보여줘. 뭐였죠? 저 합니다. 뭐? 자, 5초 뒤에. 자, 정리가 안 됐어요. 저 이거 판별식이랑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근계관과 판별식으로 우리 판단해요, 이거는. 저거 분리관 약간 단어를 약간 까먹고. 시끄러.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저 진짜 그거 생각해냈어요. 분리관.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아우, 뻥쟁이. 맞아? 자, 그래서 근계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이거 2개로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자, 그러면 근계관 쓰면 어떻게 나오겠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양수겠죠? 0보다 커야 합니다.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것도 0보다 커야 합니다. 판별식은? 0보다 자, 여기서 지금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뭘까? 실근이어야 되니까. 실근이니까.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지 실수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근이 알파랑 베타, 알파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면 X축과 만나는 게 실수인 근이잖아. 얘처럼 안 만나면 실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상황은 0보다 크거나 0일 경우야. 실근이 몇 개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얘도 X축에서 접하는 이 상황도 있지. 이것도 실근의 개수는 2개예요. 왜요? 똑같은 걸 2개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걸 2개 갖고 있는 의미라서 엄밀히 따지면 2개가 맞습니다. 근데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이 1개 이렇게 얘기한 건 종류 관계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똑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근계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하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하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면 돼요. 세 번째. 얘 뭐만 남았냐? 그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냥 판별식만 보면 돼요. 그럼 요때는 뭐만 보면 된다? 곱만 보면 된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왜냐면 부호가 다르면 더했을 때 0보다 클지 작을지 그때그때 다르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판별식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거보다 알파 베타라는 거 근거계수관계 사용해보면 실제로 알파 베타는 뭐냐? 마이너스 a분의 아니지, 마이너스가 아니죠. a분의 c란 말이야. 근데 얘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은 무조건 양수지. 그리고 ac 얘네들 곱한 거는 얘네들 지금 분수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지금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a랑 c랑. 맞아? a랑 c랑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니까 쟤네들 곱하면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ac가 음수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 여기 양수네. 그럼 얘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네요. 그래서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양수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범위가 여기 안에 결국 포함이 되는 상황이 돼서 교집합을 따지면 결국 이것만 찾게 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근의 분리인데 이게 내가 지금 우리 수업할 때 이미 함축판으로 갔지. 그지? 그래서 함축판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함축판으로 갈게요. 내가 이제 새롭게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바꿀 거거든. 뭘로요? 함대디로 바꿀 거야. 함대디. 왜요? 그걸 알려주세요. 싫어. 아, 이게 한번 배웠던 애들은 그냥 함축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왜 함대디로 그냥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감이 약간 구려요. 함대리. 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깔끔한. 함축판이 뭔가 이게 입에 탁 붙는 건 있는데, 이거 되게 그 여러 가지로 쓰는 거 많더라고. 한판축도 있고, 한판축이라고 쓰는 선생님도 있고, D가 또 판별식이고. 판때기도 있어요. 판때기. 다 결국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찾는 건. 근데 함대리만 아니시면 돼요. 아니 그게 왜 함대리? D랑 D가 어떻게 똑같잖아. 대는 대칭축. D가 판별식 D잖아.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는데, 어쨌든, 그 근의 분리라는 일단 근의 분리 문제가 뭘 하는 건데? 네? 근의 분리라는 게 그 근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근이 어떻게 될 건지, 근의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의 분리라는 건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도 왜 근데 근의 분리라고 할까? 그날 분리하는 거. 뭐 그냥 교육청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옛날부터 했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근의 분리라고 잘 안 쓰고 그냥 근의 위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있을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할 텐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다 그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거 할 때요. 그, 함, 축, 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그라는 건 제발 그래프 좀 그린 다음에 생각하라고. 우리가 근의 분리의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는 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함은 뭐야, 함? 함축판. 함은 뭐냐고. 함수값. 함수값. 함수값인데 무슨 함수값? 아, 경계서의 함수값. 근의 함수값. 문제에서 주어지는 어떤 경계가 있을 거야.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범위의 양쪽의 끝에 있는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 있죠. 그 부분을 경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함수값. 그래서 경계 함수값이라고 그냥 이름 붙일 겁니다. 함은 뭐라고요? 경계서의 함수값. 경계 함수값.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축은 뭐야, 축? 축은 뭐야, 축? 축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의 위치인데 축의 방정식의 위치는 뭘 갖고 판단하냐면 축의 방정식과 경계와의 위치를 보는 거야. 축의 방정식과 경계와의 위치. 지금 축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a 2a분의 b죠. y는 왜 나오는 거죠? 아, x는 아유. 맞아요, 근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판은 뭐야, 판? 그 판별식. 판별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 찾아서, 그러니까 그래프는 사실상 옵션이에요. 옵션이에요. 저걸 갖고 실질적인 범위를 뭐 계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내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고 이런 값이 필요하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축, 판 요거 다 얘기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굳이 문제 안 풀 거야. 왜냐면 귀찮거든. 아마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 질문하는 거 하다 보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리는 2차 부등식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아직 안 줘.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근육이 경직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거 이어서 뒷부분 이제 문제 풀이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쉬었다 갑시다.